알렉산더가 첫 번 전투가 카이로네아 전투죠. 그때 20살이었고 자기가 키웠던 컴패니언 기병, 그러니까 그걸 뭐 번역하면 동무들 기병이지 뭐 하여간 자기 친구 기병 친구들 데리고 첫날부터 과감하게 화살 같은 돌진을 해서 전투를 끝냅니다. 이게 정말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첫 전투였는데 첫 전투부터 이게 대단했어요. 그래서 그날의 전투를 보면 그야말로 알렉산더가 왜 알렉산더인지를 보여주는, 알렉산더의 특징이 뭐 그건 다 아는 얘기지만 전쟁은 격동이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장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그 전쟁터의 전투의 클라이막스에 자기가 앞장서서 뛰어들고, 그리고 그 바늘 같은 틈을 노려서 뛰어들고 거기에 자기 동료 기병이나 뭐는 또 정예부대를 투입해서 화살같이 파고 들어가서 승부를 내는 전투를 끝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죠. 사실 알렉산더가 일찍 죽었다고 요절했다고 슬퍼하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뭐 술 때문에 죽었다, 뭐 과로로 죽었다, 뭐 심지어는 그 음모론 신봉자인 올리버 스톤은 뭐 암살에 당했다 뭐 이러는데, 알렉산더가 뭘 해도 오래 못 살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인도에서 돌아올 때 병사들 앞에서 이렇게 탁 저기 우통 벗고 나를 봐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몸에 상처가 몇 개냐, 너희들 중에 나보다 상처 많은 애 있으면 나와봐라 이럽니다. 근데 당시 그 앞에 있던 병사들은 필립이 키웠던, 그러니까 알렉산더보다 20년 30년 많고 20년, 30년 동안 전쟁터를 더 많이 누볐던 정예부대였어요. 그때 나이가 막 60대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은방패 부대일은. 그 앞에 가서 나보다 상처 많은 놈 나와봐, 이렇게 할 정도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기록에 봐도 중상을 입은 게 한 3번이죠. 마지막에 인도에서 돌아올 때 가슴 뼈에 화살이 박힐 정도로 그때는 다들 죽는 줄 알았죠. 그러니까 거의 치명상에 가까운 부상만 해도 3번을 입었고, 그 외에 뭐 부상을 얼마나 자질구레한 거는 뭐 나오지도 않죠. 그 정도 부상이 있으면 온몸에 암세포, 그러니까 여기 왜냐면 저기저기 괴사되는 세포가 많을 거 아니야. 그리고 옛날에는 소독이라든가 수술 같은 거 잘 안 되니까 이건 뭐 짐작이지만 암이 발병해서라도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마지막 그 부상 당했을 때 본인이 워낙 체력이 좋으니까 이겨낸 것 같지만 속에서 뭐 폐혈증이 생겼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돼가지고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알렉산더가 평생의 전쟁을 그렇게 하거든요. 항상 앞에서 싸우고 돌진하고 빈틈을 보면 돌격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전투 방식에 대해서 두 가지 전설적인 얘기가 있죠. 하나가 뭐냐면 빛나는 황금 갑옷을 입고 성벽에 맨 앞장서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고 안 죽은 게 정말 신기하다. 한두 번 싸운 것도 아니고 수십 번을 싸웠는데 저러고 안 죽은 건 기적이다. 이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근데 죽진 않았지만 부상은 어마어마하게 입었죠. 그리고서 이제 또 하나 유명한 얘기가, 보통 장군들이 그렇게 앞에서 돌격 안 하는 이유는 자기가 지금 이거 하기 바쁜데 전쟁 전시를 이걸 어떻게 이걸 저기 지휘를 하냐고. 우측 라인 지금 돌격해라. 이게 쳐다보다가 죽을 거 아니야, 그런 상황에서는. 알렉산더의 정말 특이한 거는 저렇게 닥도를 하는데도 전체적인 전황을 볼 줄 알고 그걸 지휘할 줄 안다. 근데 진짜 이런 장군은 없어요, 세상에, 역사적으로. 그리고,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전지를 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신기한 거고, 보통 지휘관들이 그렇게 싸우지 않는 거는 용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니, 이걸 중대장한테 맡겨야지, 돌격 앞으로 하면은 그 지휘를 어떻게 하냐고. 보통 지휘관들은 비겁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지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지휘관이 자기 역할을 무시하고 중대장 역할을 하고 있으면 자기 중대는 승리할지 모르지만 사단이 전멸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지금도 나는 지휘관이기 때문에 지휘관의 역할을 충실해야 되는데 괜히 앞에 나갔다 화살 맞아 돌아가시면 만 명, 5만 명의 생명이 나의 객기 때문에 희생당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알렉산더처럼 돌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휘관으로서의 올바른 태도는 아니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중동전쟁 때 전차장들이 상체에서 내밀고 싸우고 대대장들이 앞에서 돌격했어요. 그래서 여단장들까지는 전사하고 그러지 않는데 대대장 같은 경우는 3분의 1이 부상하거나 저기 죽는 경우가
큰 전투에서는 중대장들은 뭐 절반은 기본이고 대대장도 3명에 1명, 4명에 1명은 죽거나 부상당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군 내에서도 과연 이게 옳은 거냐 이런 논쟁이 끊임없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렉산더가 뭐 정말 신의 능력, 이 칼질하면서도 전체를 본다는 게 신의 능력이 있던 없던 과연 알렉산더가 저렇게 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었을까? 뭐 괜찮아. 나는 두 가지 능력을 겸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돼. 뭐 이렇게 말하면 사실 할 말은 없는데 근데 말을 바꾸면 그 정도라면은 그렇게 안 하고 지휘했을 때는 더 지휘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결국 당신이 전투에선 이겼지만 33살의 죽음으로써 당신의 인생에는 이렇게 실패자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야기 주제는 그겁니다. 과연 지휘관으로서 알렉산더처럼 하는 것이 근시안적인가 아니냐, 옳은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렇죠. 123님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평소에 맨날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는 정말 정당한 거예요. 도파민 보상 체계가 박살났을 것 같다. 근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위험에 숙달된다고 본인이 점점 자기 성격 억제 못하고 확 이게 좀 이렇게 편한 생활 오래 하면 확 터지고 하는 게 그런 체제가 잘못돼서 그랬을 수도 있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과감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건 어쨌든 본인이 그런 거에 숙달이 되니까 그랬을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도 완전히 이성을 상실한 상태는 아니니까 그런 증세가 나타난다고 하는 건 맞다고 하더라도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어떤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어떨까 이제 그런 건 얘기를 해봐야겠죠. 아드레날린 중독, 도파민 체제. 그러니까 그건 진짜 맞긴 맞는 것 같아. 저렇게 싸웠으면은 그 부분이 성하진 않았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그건 일단 뺍시다. 그건 생물학적인 거니까. 부하들 하는 거 보면 자기 마음에 드는 게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한 거 아닐까. 뭐, 되게 이런 스타일 사람들이 그러는 경우도 있긴 하죠. 다 맞는 말씀이고 좋은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어요. 알렉산더가 세상 끝까지 간다고 그랬는데, 이게 단순히 나는 끝까지 가볼래, 정복할 때까지 가볼래 이런 마음으로 한 건 아니었거든요. 이건 내 견해가 아니라 서양의 그 전쟁사 하는 사람들도 하는 말이 알렉산더가 그냥 전쟁광이었다면 이게 뭐 저기 뭐 존경스러울 게 뭐 있냐. 그래도 이 사람이 역사에서 평가를 받는 것은 그렇게 잔인하고 잔혹한 행동을 많이 했지만 단순히 전쟁광이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알렉산더는 그걸 알았다는 거지. 그리스 사람들은 폴리스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사회가 발달하게 되면 더 큰 국가 단위가 필요하다. 어차피 통합의 시대가 온다. 그거를 남보다 먼저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렉산더 뒤에 로마 제국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그냥 어느 날 하늘에 뚝 떨어져 가지고 이상한 애가 나타나서 제국을 만든 게 아니라 결국 국가라는 거는 규모라는 게 커지고 커지다 보면 통합하게 되고 통합하게 되고 이래서 어떤 그 규모의 확대가 벌어지게 되죠. 그러다 또 사회가 변하면 다시 이제 규모의 축소가 오게 되고 이게 이제 역사의 과정인데 그 시대는 규모의 확대가 오던 시대였다는 거지. 나중에 로마 제국을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알렉산더는 결국은 물론 최초의 시도였으니까 좀 오버한 것도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삼켜서 하나의 체제로 만들어야만이 이 세상에 이제 국가라는 게 안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강론은 틀렸다고 하더라도 어떤 왕국과 제국이 확장되어야 되는 그 시대인 건 맞다는 거예요. 그 적정 규모가 어디까지냐라는 데에서는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듭 말하지만 그 사람이 추구했던 팽창의 크기는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팽창의 시대가 왔다는 걸 본 것까지는 맞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알렉산더가 살았던 그리스라는 나라는 그 도시 하나를 못 삼겨서 펠로폰네스 전쟁 30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30년을 싸운 거는 둘이 비슷해서 싸운 게 아니고 폴리스 체제라는 자체가 병합을 해서 통합하기가 쉬운 체제가 아니에요. 근데 하여간 이 사람이 보고 자란 그리스의 군대라는 거는 30년을 싸워도 도시 하나를 합병하지 못하는 군대예요.
자, 그러면 이 양반이 10,000배가 넘는 제국을 합병하려면 어떻게 싸워야 될까? 속전속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속전속결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속전속결을 하기 위해서 기병을 들고 뛴다. 이거는 정말 단순한 생각이고, 제국을 만들려면은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적응성이에요. 사막에도 싸워야 되고 산에서도 싸워야 되고 호수에 싸워야 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군대, 처음 만나는 군대와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대항하면은 자기 인생이 끝나요. 예를 들면 인도에 갔어. 인도에 갔더니 여기는 활, 코끼리 완전히 처음 보는 군대야. 저기 코끼리하고 싸우려면 기린 부대를 만들어야겠다. 인도의 궁병하고 대처하려면 새로운 방패 부대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상성의 병종을 만들고 훈련시키면 한 세대 나가죠.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어, 기병, 창병, 군병 이게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는 다양한 다양한 병종을 갖췄지만은 실제 수많은 지형과 군대를 만날 때는 이 조합을 바꾸고 역할을 바꾸고 그 세팅을 바꿔야 돼요. 그거를 세워놓고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가진 5개의 말을 가지고 주어진 상황에마다 그때그때 빠르게 대처하면서 나가는 능력을 갖춰야 돼. 자기가 전투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무조건 기병을 들고 뛰는 것도 아니고 모든 병사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최고의 속도, 최고의 속도라는 거는 그만한 적응력, 그리고 주어진 상대방을 봤을 때 쟤들은 코끼리 부대니까 기린 만들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부대로 돌격해서 순발력 있게 뒤로 돌아가서 경보병을 통해서 코끼리 부대를 저지하고 그 틈바구니로 기병이 진격하고 이런 식의 다이나믹한 응용력, 그거를 할 수 있는 용기, 그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속도전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식의 다이나믹성을 갖추려면 그런 경험을 해야 되고요.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리더가 먼저 뛰어야 되는 거야. 저는 그게 알렉산더가 뛰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면은 객기일 수도 있고 뭐 아데드나는 과잉일 수도 있고 뭐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라면 우리가 그거를 그냥 평가절하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냥 자기 하던 대로 하다가 가셨다. 그냥 내가 볼 땐 절대 그게 아니야. 이 사람이 가졌던 원대한 목표가 있어. 그러니까 전략적 행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원대한 목표를 자기 시대에서 최대한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는 자기 군대를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야 되고 정해진 틀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항상 다이나믹한 응용력과 용기와 적응력을 갖고 싸워야 돼. 그러기 위해서 속도전과 전광석화 같은 순간 전투를 하는 것이다. 즉, 그 사람의 행동이 습관이나 성질에 못 이겨서 하는 거냐? 아니면 단순히 한 전투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그 이전에 자기가 추구하는 본래적인 전략적 목표가 있고 그것에 맞춰 나가기 위한 방법을 하는 거냐? 전 후자라고 보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개인적으로 뭐 전쟁만 한 걸 보면 살인자다, 학살자다, 뭐 무지하게 잔인한 사람이다. 뭐 그래도 할 말 없지. 그러니까 그거를 잘했다고 이러자는 게 아니라 무언가 자기 목적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거냐잖아. 그래서 만약에 알렉산더의 행동을 지휘관이 앞에 나가는 게 옳으냐, 뒤에서 지휘하는 게 옳으냐, 뭐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게 좋으냐, 어느 직위까지 솔선수범하는 게 좋으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알렉산더의 행동에 대해서는 절대 올바른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 사람의 행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가 세웠던 전략을 인생 목표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서 자신의 올바른 전략을 세웠느냐. 그리고 그 전략이 정말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용기와 도전과 그 지혜로 가득 찬 행동이었느냐. 요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번에 아카데미 공고를 했더니 그 의외로 또 외국이나 지방에서 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온라인으로 할 수 없냐고 요청이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원래 미네르바 강의가 코로나로 오프라인 강의를 못 하다 보니까 미네르바 강의가 생겼던 건데 그러면 아카데미를 오프라인 강의를 하고
그 전에 하던 손자병법 오프라인 강의를 하던 우리 저기 전쟁 리더십이나 손자병법 강의 같은 걸 좀 더 길게 세분화해서 그 미네르바 멤버십 강의로 대체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온라인 강의를 아무래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